한국인들은 한국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모르지만 나라 한 아닌가요? 왜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이라 미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안녕하세요. 인터넷 슈퍼스타 2030의 리더 용찬우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주말에 노인 폭행 콘텐츠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두 분의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셨죠. 이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엔터테인먼트가 뭐냐? 엔터는 인터, 이거의 변형인데 인터내셔널 하면 무슨 뜻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적인, 뭐뭐와 뭐뭐 사이에 어몽이란 뜻이에요. 어몽. 테인은 잡다란 뜻입니다. 잡다. 홀드란 뜻입니다. 홀드. 이런 라틴어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로서 군중들 사이사이를 붙잡아두는 거. 사실 이 이벤트 자체는 무술 수련한 사람 둘이서 그냥 싸운 게 다예요. 굉장히 작은 일인데 이것에 대한 연쇄적인 리액션을 해서 사람들을 잡아두는 거. 사람들 사이사이를 잡아두는 거.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뽑아가는 거. 그게 바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고 서커스입니다. 어떤 주의를 붙잡는, 우리로 하여금 이목을 끌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두는 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죠. 할리우드 연예인의 95%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인의 95% 이상이 왼쪽 사상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좌우는 인공적인 산물이고 진실과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성군이 새 시대 질서를 따라가겠다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새 시대 질서를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두는 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모든 미디어에 정체성 사회주의 그리고 그것의 변형 버전인 페미니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미디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비하는 것 자체로 이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질서를 따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관조해야 되는 게 현대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이 우리를 붙잡아두는 거라고요.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붙잡아둬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화폐, 특히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화폐가 뭐예요? 관심입니다. 어텐션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말 자체에 이 본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너무 쾌활하잖아요. 쾌활하다의 중세식 표현이 게이.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안으로 들어가서 뭐 페이커가 어쨌네, 손흥민이 어쨌네, 거기에 감정이입해서 싸우고 있으면 NPC예요. 엔터테인먼트는 관조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 붙잡힙니다. 붙잡힌다고. 예를 들어서 별다방이라고 해봅시다. 이 별다방에 들어가서 내가 소비자 마인드로 이거 히든 메뉴가 있어. 이러쿵 저러쿵. 소비자 마인드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윗세계가 안 보입니다. 거기 속에 들어가서 주의력을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플러깅을 당해서 쾌활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별다방 누구 거지? 누구 소유지? 뭐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였나? 왜 저런 족같은 문구를 써놓지? 여기가 커피 파는데요. 굿즈 파는데요. 바빠 죽겠는데 자꾸 뭐 쿠폰 모으라 그러고 직원들이 커피 만드는 시간보다 굿즈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 맨날 막 쿠폰 찍어주고 있어. 굿즈샵이야 막. 손님들 앉아서 커피 마시는 공간보다 굿즈 판매 공간이 더 많아. 이거 왜 그러지? 얘네 지배구조는 어떻지? 얘네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지? 지금 스타벅스의 강점이 뭐지? 백다방에 비해서 스타벅스는 뭐가 다르지? 요즘 스타벅스 매출은 어떻지? 얘네가 이런 짓을 했더니 매출이 떨어지네? 저런 족같은 감성 문구가 별로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소비자 마인드셋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세상을 보고 더 위에 있는 세상을 보고. 유튜브에서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를 다루면 세상이 아직 좀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여튼 소비자 마인드셋에서 생산자 마인드셋으로 갈아타서 관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이 우리를 붙잡아두는 거니까.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할리우드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화판, 방송사 예능 이런 거 보십시오. 그냥 다 정체성 사회주의 천국입니다.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노동자 상위, 그것의 파생 버전인 여성 상위 이런 아젠다들이 다 족같이 들어있어요. 그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요런 작품들이 나와서
여기에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 있군. 이거는 이제 사회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지만 그 미디어 자체는 전혀 소비를 안 하죠. 근데 지금 격투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이벤트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새시대 질서의 반대 역할을 하거든요. 진짜 반대인지 반대 역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연구를 하는 중이지만 일단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예전부터 도널드 트럼프에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전에도 유명 인사로서 트럼프가 UFC 이벤트에 많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격투기 이벤트나 어떤 스포츠 이벤트, 축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아무래도 남녀의 명확한 신체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그냥 진실이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유독 새시대 질서가 여기에 크게 침투를 못해요. 물론 침투를 많이 해 있지만 본격적으로 조작질은 조금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복종을 잘 안 하거든요. 여성 대상으로 강연하면 굉장히 꿀빠입니다. 근데 남성 대상으로 하면 온갖 고초를 겪죠. 진짜임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근데 뭐 저는 진짜죠. 2년을 들고 팠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냥 거짓말로 지어내. 그냥 소설을 써서 소설에 기반해서 저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돼지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개돼지죠. 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붙잡혀 있는 소비자 마인드가 아니라 요거 좀 관조해 보자고요. 여기서 포인트들을 읽어내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노인 폭행 이벤트라고 했어요. 마이크 타이슨 우리나라 나이로 58세입니다. 제이크 폴은 28살입니다. 그리고 존 존스는 한국 나이로 38이고요. 스테페 미오치치는 한국 나이로 43세입니다. 사람의 노화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어떤 지점을 넘으면 급성 노화를 하거든요. 지금 타이슨의 나이를 보면 내일 모레 환갑인데 그 급속 노화하는 지점을 넘었어요. 전성기 타이슨은 정말 대단했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얘 지금 풀약이에요, 풀약. 얘가 28살인데 몸이 김종국 씨보다 좋아요. 근성장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뭡니까? 운동을 해서 근육을 찢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섬유가 굵어지는 거죠. 이걸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렇게 하면 이제 근비대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시작해서 성실히 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얘 지금 28인데 어떻게 김종국 씨만큼 몸이 좋냐고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이번에 보니까. 풀약입니다, 이거는. 할리우드 배우들도 전부 다 약을 쓰고요. 2000년대 초반 할리우드 피지크가 지금 이제 동네 헬스 트레이너보다도 못합니다. PT 그 강사들보다 못해요. 2000년대 초반은 할리우드 배우였는데 약물 때문에 이 몸 인플레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그 약물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이 공작새 근육에 집착하는 애들이.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대본으로 짠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죠. 제 주장입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스크립트 된 거 맞아요. 제이크 폴이 원래는 어그로 유튜버였어요. 이 제이크 폴의 형인 로건 폴도 완전 어그로성 유튜버였고 스피드가 지금 하고 있던 걸 얘네가 먼저 했어요. 이제 같은 과인 KSI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 형제, KSI 형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시비가 붙어요. 그럼 우리 이거 복싱 매치로 하자. 그래서 엄청난 어그로를 끄는 거를 성공을 해서 지금 다 2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계의 재벌이 됐죠. 이때 폴 형제가 쇼비즈니스와 복싱, 이 격투기를 연계한 게 어그로가 굉장히 잘 끌리구나. 특히나 젊은 남자들 여기 속에 확 들어가 있고 나하고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역 연고팀이 졌다고 하면 막 우울해하고 이런 NPC들 있잖아요. 그 NPC들이 여기에 열광을 합니다. 여기에 이 쇼비즈니스의 NPC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것을 맛을 보고 KSI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프라임이라는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처럼 스포츠 음료를 만들어요. 이 스포츠 음료를 만드는데 이게 초대박이 납니다. 지금 요건 추가 촬영인데요.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프라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좀 조사를 휴대폰으로 뚝딱뚝딱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인공지능이 있었다면 제가 더 헐헐 날아다녔을 텐데 이 정보 찾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프라임이라는 회사가 폴 형제와 KSI 형제의 어떤 인터넷 활동과 유명세 덕분에
특히나 스포츠 이벤트, 복싱 경기를 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폴 형제의 형인 로건 폴은 지금 WWE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이 WWE의 최대 스폰서, 그냥 스폰서 아니고 the largest sponsor가 돼요. 그래서 WWE 역사상 최초로 그 WWE 매트에 이 프라임 로고가 박힙니다. 얘네들이 스포츠 경기, 복싱 경기, WWE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이 프라임인데 이거 도대체 뭔지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또 경영학과 아닙니까? 뉴햄프셔 대학교 순마컴 라우리. 일단 이 프라임이라는 회사는 콩고 브랜즈라는 유한 회사가 모기업이고 여기서 만든 브랜드가 이 프라임입니다. 그 프라임도 따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콩고 브랜즈 유한 회사의 자회사죠. 유한 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입니다. Limited Liability. 내가 회사의 출장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회사예요. 이 유한 회사에 대해서 창업하겠다는 애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모르게 두려고요. 저한테서 고급 정보를 빼내려면 저를 칭찬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터넷 개돼지들이 자꾸 건방지게 굴면 이런 정보를 못 얻는 거죠.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공시 의무가 없어요. 얘네가 언론 자료로 뿌리거나 이래야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의 매출을 정확하게 그 publicly traded 된다고 하거든요. 상장이 돼 있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언론 자료로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 프라임이라는 회사가 22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작년 그리고 24년 올해까지 이 실적을 보면 되는데 2022년에는 매출이 250 million 그러니까 quarter billion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0.25 billion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억 정도 팔립니다. 세일즈의 순이익이 아니고 이제 용찬우라는 무고한 사람한테 허위 누명 씌우면서 저 공격하고 다음에 인터넷 개돼지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쫓아가서 연병을 떨었는데 그때 한국인들이 참 금융 문맹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게 기업은 매출로 보는 겁니다. 매출이 기업의 사이즈예요. 제조 원가가 많이 들면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세일즈가 그 회사의 덩치를 보여주잖아요. 똑같이 1년에 순이익이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주는 임팩트는 세일즈로 결정이 돼요. 세일즈가 막 1조, 2조 막 이래요. 쿠팡이에요. 그럼 쿠팡이 순이익이 정말 조금 나오거나 살짝 적자라고 해도 쿠팡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훨씬 큰 거예요. 순이익으로 수십억씩 남기는 알짜배기 회사들보다 쿠팡이 훨씬 더 사회 임팩트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그래서 기업의 전투력은 매출로 합니다. 순이익은 보조지표고 얘네가 건강하냐. 매출이 막대하게 나오는 회사는 돈 벌기 위해서 있는 회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을 누가 찍어서 그냥 주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 세계를 모르지. 용찬우가 한국에 필요해. 그래서 2022년 매출이 0.25 쿼터 빌리언이 나옵니다. 근데 2023년에 이거 6배 해야 되니까 한 대략 요 정도지. 1.2 빌리언 어치를 팝니다. 1.2 빌리언이면 1,400원이라고 했을 때 1조 6,8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품귀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때 상황이 마치 그 허니버터칩 플러스 포켓몬빵 플러스 또 뭐 있어. 여튼 이런 거 다 합친 것처럼 품귀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2023년이 그 포스트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019년부터 이때까지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짓 할 돈이 시장에 남아 도는 거죠. 여러분 얘네 주 소비층 몇 살일 것 같아요? 다 10대예요. 20대인데 막 얘네 쫓아다니고 있으면 좀 병신 같기도. 그래서 프라임이 알록달록한 색, 원색 막 이런 거 엄청 써요. 그래야 그 데모그래픽한테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미스터비스트의 피스터블도 굉장히 색깔이 원색이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애들 보는 TV 프로그램도 원색으로 알록달록하게 해요. 애들 뇌가 알록달록한 거에 끌리게 돼 있어요. 이 프라임이 여러 가지 맛이 나와가지고 이 포켓몬빵처럼 살짝 야 너 그 맛 먹어봤어? 나는 이 색깔도 있지롱. 요게 10대 애들 사이에서 문화처럼 퍼져가지고
돈 없는 애들은 이 프라임을 못 구해가지고 막 소외감 느끼고, 그래서 막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때 막 프라임 금지시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이게 프라임 한 병에 $1,500까지도 거래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원. 그냥 이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 같은 음료 한 병에 200만 원. 이때 그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2024년은 아직 안 끝났죠. 얘네가 순이익은 6월에 공개를 했는데 이 유한회사이다 보니까 공시 의무가 없어갖고 매출을 몰라요. 2024년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 이때까지의 매출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빌리언으로 표시하니까 굉장히 하찮죠. 한 190억밖에 안 팔린 거예요. 근데 작년의 1분기, 2023년의 1분기에는 28.4 million 달러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2분의 1 토막도 더 난 거죠. 더 하락을 한 거죠. 2024년으로 오면서 그동안 풀렸던 돈잔치가 끝이 났잖아요. 유동성 풀린 게 끝이 나가지고 소비 심리가 확 위축이 되는데 제일 쓸모없는 어떤 밈 음료 같은 것부터 안 사게 되겠죠. 특히나 이 프라임은 주 고객이 10대입니다. 10대들이 자기가 돈 벌어갖고 사요? 부모님이 사주죠. 부모님이 보이콧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프라임이라는 음료에 팬은 있는데 고객은 없어요. 그때 남들 다 사니까 막 허니버터칩에 포켓몬스터빵 합친 것 같은 그 품귀 현상이 막 일어나니까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광풍이 불었던 거죠. 근데 그거 지금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얘네가 일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일단 2024년에 WWE의 가장 큰 스폰서가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볼카노프스키, 그리고 아데사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스폰서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란드, 올해 또 홀란드 익스클루시브 버전 딸기 맛이 나왔어요. 빨간 맛, 딸기 맛 프라임이 나왔다고. 그리고 스폰서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리머들한테도 스폰서십을 하고 굉장히 스폰서십이 많습니다. 뭐 아이쇼 스피드 이런 애들한테도 스폰서십을 줘요. 그래서 지금 살짝 밈코인처럼 이게 너무 엄청나죠. 그러면 폴 앤 KSI 브라더스가 프라임을 소유한 걸까? 얘네 지금 20% 지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누가 가지고 있냐? 맥스 클레먼즈라는 사람하고 트레이 스티거라는 사람이, 스티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맥스와 트레이가 80%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 만든 사람들. 얘네는 얼굴 마담이라는 거야. 근데 뭐 얘네는 유튜브 수익도 있고 다른 기타 수익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20%로도 만족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냥 어디 고등학교 나왔다는 것만 있고 나중에 대학에 가서 뭐 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것만 있고 제가 웹서칭을 아무리 해봐도 더 이상의 정보는 안 나와요. 그냥 과거에 이 사람이 농구 선수 했던 거 인터뷰? 뭐 그런 정보만 나오고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없어요. 인종이 어떤 인종인지 말하지 않을게요. 카니에 웨스트 스타일로. 사실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공개가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용찬우만 할 수 있는 통찰인데 콩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콩고? 아프리카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죠. 한국인들은 한국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모르지만 나라 한 아닌가요? 왜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이라 미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콩고 사람들한테 콩고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거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브랜드 사냥꾼 유한회사. 지금 요거 프라임 vs 게토레이. 게토레이 초록색으로 쓰자. 얘네 둘의 매출, 스폰서십 이런 거 얼마나 팔렸는지 대결 구도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웹사이트까지 있어요. 이거 아마 얘네가 뭔가 뒤에서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게토레이 사냥하는 브랜드, 이 세계적인 어그로꾼들을 데려다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서 어떤 상품을 팔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을 사냥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맥스와 트레이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얘네 이전에도 어떤 유튜버 데려다가 화장품이었나 음료수였나 굉장히 또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낸 게 많거든요.
이게 콩고 브랜드잖아요. 얘네 살펴보니까 프라임만 지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프라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위 급식충들이 산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허락 못 받으면 못 사. 게토레이나 몬스터처럼 고객이 있어야 돼요. 성인 고객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성인 고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카페인을 넣은 에너지 라인이라는 거를 또 출시를 하는데 이게 2024년 1분기에 28억이나 팔립니다. 홀란드 볼카노프스키, 아데사냐, 폴 브라더스, KSI 브라더스가 홍보를 하는데 이 에너지 라인이 2 밀리언밖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저주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급식발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학생들은 또래 집단의 압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너도 나도 프라임 알록달록한 거 막 모으고 이러니까 콜렉터하고 모든 맛을 한 번씩 맛봐야 되고 이런 문화가 생기니까 요랬는데 성인 시장으로 가니까 이게 2024년 1분기에 2 밀리언 28억밖에 안 팔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프라임이 고객이 없어요. 고든 램지가 이거 먹어보고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미스터 비스트의 피스터블은 그래도 꽤나 맛있다고 하는데 요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거를 잘 성장시켜서 진짜 그 코카콜라하고 맞짱을 뜨든지 브랜드를 사냥해버리든지 아니면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어가지고 시장 포지션을 야금야금 먹으면 코카콜라가 그냥 사버릴 수도 있겠죠. 코카콜라에는 이런 거 그냥 살 돈이 있으니까요.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지드래곤이 광고하던 건데 이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도 팔리나 모르겠네. 요게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50전 형님께서 50센트라는 이 글라스 비타민 워터가 출시됐을 당시에 1996년인데 조금 있다가 50센트라는 대스타가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메인 모델로 기용을 합니다. 돈을 꽤나 많이 챙겨주고 지분까지 좀 주고. 이게 2007년에 4.1 빌리언의 코카콜라 형님이 코카콜라가 이걸 그냥 사버립니다. 이 50센트가 영향력이 그 당시에 막강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잘 됐어요. 17년 전에 한 5조 7천억에 팔린 겁니다. 몇 퍼센트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5조 7천억이면 지분 0.01%만 있어도 스쳐도 몇백억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카콜라나 또는 다른 벤처 캐피털이 프라임을 구매를 하려면 이게 좀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초딩 급식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 성인들이 사는 고객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돈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성인 팬들이 있어야 된다. 이 성인 팬을 노린 이 에너지 드링크가 굉장히 좀 초라하다. 그리고 이건 만국 공통인데 돈 잘 벌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졸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임도 피소를 많이 당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림픽 용어를 잘못 썼다고 올림픽 같아서 고소를 당했고 이 에너지 드링크 표지가 혼동을 일으킨다. 10대 소년들이 잘못 먹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뭐 또 고소당하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 콩고 브랜드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얘네 단물 빠지면 또 누구 데려다가 킴 카다시안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뭔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하고 파인다이닝 가거나 술 마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여튼 굉장히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지금 게토레이하고 맞짱을 떠요. 그래서 이 프라임 홍보가 기본적으로 제이크 폴의 모든 복싱 경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덜 했지만 항상 이 제품을 노출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충분히 타격할 수 있음에도 타격하지 않는 마이크 타이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이크 폴이 만약에 지금 엘리트 선수들 UFC나 세계 복싱단체에서 막 랭킹 순위권 안에 드는 현역하고 붙으면 그냥 꾸겨지는 거를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챔피언들한테 시비를 겁니다. 은퇴한 챔피언들, 조금 현역에서 기세가 꺾인 애들 쫓아다니면서 하나둘씩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어그로가 끌려요, 안 끌려요? 엄청 끌리죠. 현역 복서하고 했을 때는 제이크 폴이 졌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폴의 형인 로건 폴이라고 있는데 이 로건 폴은 메이웨더하고 했는데 아니 체급이 안 맞잖아요.
체급이 안 맞잖아. 복싱에서 체급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사실 쇼 비즈니스로 무승부로 끝났는데.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이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을 사실 텐데 우리는 100% 리얼입니다.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있다고 쳐봐요. 엔터테인먼트 쇼 비즈니스 자체가 말 그대로 쇼예요. 그래서 이거 룰도 다르죠? 원래는 3분씩 10라운드입니다. 근데 2분씩 8라운드 했어요. 지금 룰 자체가 수정이 됐잖아요. 쇼잖아요. 여기 58세 어르신 배려해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마이크 타이슨이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때리고, 이 경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로 돌아다니는 영상입니다. 첫 라운드에 보면 마이크 타이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린치를 잡으면서 진정하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마치 그의 형 로건 폴이 메이웨더에게 했던 것처럼요. 타이슨이 알아들었다는 신호로 제이크의 등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후 마이크 타이슨은 헛펀치를 날리며 봐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폴은 거기에 맞춰 접대 스파링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제이크 폴이 과거에 복싱에 대해 했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I've been in this sport for a year now, and like, I probably shouldn't be saying this, but all of this shit's fucking rigged. You know, you see people whining and dining each other. You see people at Staples Center. This sport's rigged for sure, 100%.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자신의 레거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Legacy doesn't mean nothing. That's just some word everybody grabbed onto. I want people to think about me when I'm gone. Who the fuck cares about me when I'm gone? 그리고 8라운드로 가면 이거 체력이 다 빠져 있는데 제이크 폴은 쌩쌩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기면 내 인생이 바뀐다 이런 거였으면 충분히 마이크 타이슨 낙아웃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막 10초 남았는데 막 인사하고 있고 그러죠. 이런 이벤트성 경기는 그냥 쇼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주의를 붙잡아두는 쇼다. 전부 스크립트가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타이슨이 뺨 때리는 것도 다 스크립트가 있었을걸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게 그 인터뷰어가 말하는 게 굉장히 웃기죠. 원래 파이트가 끝나고 나면 타이슨한테 가서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타이슨님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30살 어린 상대를 대상으로 8라운드까지 풀로 뛸 수 있다고 증명해냈다고 생각합니까? 타이슨이 해야 될 말을 전부 다 자기가 유도하고 있어요.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나중에 챙겨갈 이미지는 이거고 이거고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이크 폴 이 새끼는 옛날에 한번 캔슬 당했었는데 그 로건 폴도 그렇고 가짜 코인 때문이었나 뭐 사기를 쳤었나 하여튼 한번 나락에 갔는데 그때 막 울고불고 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 제이크 폴하고 로건 폴은 전형적인 LA 좌파적인 그런 스탠스였는데 뭐 물론 명확하게 뭐 누구 지지한다 이런 게 없었는데 이 복싱 비즈니스로 들어오고 나서 이 격투기계 자체는 굉장히 친 트럼프란 말이에요. 바로 트럼프 지지하고 지금 이 권투샵하고 뭐 트럭 운전사 뭐 군인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갑자기 정치적인 패션 우파지를 얘가 해버립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우파 버전이랄까요? 생계형 반패미, 생계형 우파 우리나라에도 많죠. 그 덜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속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이는 짓거리를 합니다. 근데 얘 28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로건 폴이나 제이크 폴이나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또는 매체에서 보는 일정 수준의 영향력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특정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크립트였다. 감정이입하지 마라. NPC처럼. 여기 속에 들어가 있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었던 게 제이크 폴의 여자친구. 가슴 파인 번쩍번쩍 드레스 입고 왔는데 제이크 폴 미투 기대해봄직합니다. 전혀 제이크 폴을 뭔가 지지하는 그런 헌신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맥그리거나 할로웨이의 여자친구가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맥그리거 같은 경우에 막 땀이 흠뻑 젖었는데도 뭐 그거 더러워하지도 않고 막 안아주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되게 여자가 헌신적이잖아요. 여자가 이 남자를 진짜 지지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이크 폴이 이기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이 걸프렌드한테 뽀뽀를 하는데 키스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막 이제 땀이 짜잖아요. 막 퇴퇴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몸에 묻은 거 막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는 티를 엄청 내요. 무대 입장할 때는 어떤 쇼맨십으로 그런 화려한 의상 입고 들어갈 수 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맞아줄 때는 좀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소름이 돋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분명 8라운드 후반부터 경기 후 인터뷰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봤는데 분명히 키스하고 입 퇴퇴하고 땀 묻어갖고 불쾌해하는 거, 그리고 막 머리 정리하면서 자기 예뻐 보이려고 막 각 잡는 거, 그런 거 다 있었는데 전부 다 삭제됐어요. 전부 다 편집됐어요. 이 녹화본에는. 읽어보면 Edited from a previous live stream 이라고 돼 있잖아요. 역시 쇼 비즈니스다. 물론 미모도 상당하지만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제이크 폴로 나중에 만족이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16번째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분을 보고 있으면 그런 야망이 있는 여자라는 게 조금 보입니다. 아데사냐라는 다른 격투기 선수도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친구인데 돈 내놔. 제이크 폴도 한 5년 내로 요 미투, 그 캘리포니아가 또 법이 굉장히 스윗해가지고 같이 살기만 해도 어떤 권한이 주어질 겁니다. 그 똑똑하게 혼전계약서 같은 거 잘 하고 계약서를 잘 써놔야 될 거예요, 아마. 제이크 폴 이 사람은 굉장히 싸해요.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였고, 참고로 요즘 미투는 5년에서 6년 정도 묵혔다가 합니다. 만약에 바로 미투를 해버리면 남자 입장에서 기억도 또렷하고 방어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뜯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5, 6년이 지나면 남자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힘들겠죠. 지금까지 잔 여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고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일관된 진술을 해버리면 남자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 6년 지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 이런 세상이 된 게 슬프네요. 제가 사실 요 경기 있던 날 밤새 일을 했거든요. 그 범죄자들 범죄 일람표 막 적고 영상도 편집하고 밤새 일하다가 소파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오후 한 2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TV 키니까 이거 8라운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그 맥그리거와 메이웨더 요 경기 때도 엄청난 하이프가 있었고 엄청난 기대를 모았는데 둘 다 졸전이었죠. 소문난 잔치집에 볼 게 없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런 이벤트는 나중에 리액션을 분석하면서 지금 사회가 어떤지 이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대사를 하니까 대중들의 반응이 이렇네? 나를 대중에서 분리해서 얘네가 어떻게 쇼비즈니스를 하는지,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챙겨보는 이유는 제가 2030의 리더인데 지금 2030들이 여기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리액션 나오는지 이런 거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싸우지 말라고, 병신처럼. DC 인사이드 그 개밥 쉰내 들어가는 데 가가지고 막 싸우고 있지 말라고. 병신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살아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 50만, 80만, 100만, 그리고 한 200만 이런 유튜버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2019년 이전에는, 제가 단언컨대 말할게요, 2019년 이전에는 댓글 관리가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빡센 기능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뭐 사람들한테 약을 타서 꽂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헷가닥 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어떤 대중적인 유튜버 분들도 저한테 말을 해요. 한국인 상대로 하는 그런 분들도 저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댓글 관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가 없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개돼지들이 여기 출신이라면서 자기를 표방하면서 나 어떤 커뮤니티 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인구 집단을 데려와가지고 유튜브에다 뿌린 거예요. 유튜버 분들, 용찬우는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락에 가면 여러분들이 용찬우 욕하는 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꼴이 나는 거라고요. 인터넷 게시판 거기에 찌그러져 있어야 될 여유인간 개돼지들을 뭉탱이로 데려다가 유튜브에다 푼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리액션 이런 게 다 망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 학대의 결과로 제이크 폴은 한 480억,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은 280억 정도. 480억이 아니라 560억 정도네. 환율이 1,400원이라고 하면 각각 40 밀리언, 20 밀리언 벌었어요. 그래서 뭐 제이크 폴이 진짜 예우를 갖춰준 거죠. 진짜 맘먹고 후반부에 달려들었으면 넉아웃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후반에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초반에 마이크 타이슨이 좀 위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뭔가 전력으로 막 죽일 듯이 달려들진 않더라고. 그래서 요거 그냥 스파링이었다. 이 뒤에 있는 거를 잘 보십시오. 이 프라임하고 또 미스터 비스트가 하는 피스터블이라고도 있고, 이 제이크 폴과 로건 폴은 정치적인 줏대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때 유행이고 안전한 거에 대해서 신념 있는 척 하는 애들이니까 잘 지켜보십시오. 병신 크리티컬이 곧 뜰 겁니다. 요거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존 존스와 스티피 미우치치,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통찰을 보자는 거예요. 존 존스가 지금 그 올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더킹이 숨다 피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서 지금 헤비급 잠정 챔피언인 톰 아스피날을 도망다닌다. 지금 이 사람도 나이가 38이고 아스피날이 정말 육각형 헤비급 챔피언이에요. 존 존스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겠죠. 이 사람 무패 파이터인데요. 반칙패 말고는 패가 없어요. 지금껏 자기가 쌓아온 브랜딩에 도움이 안 되니까 더킹을 하고 있죠. 아스피날이 좀 건방지고 그래서 난 안 싸우겠다 이러는데 사실 건방지면 더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용찬우하고 토론 피하는 애들도 뭐라 그래요? 용찬우는 사람이 아니라서 논리 구조가 없어가지고 나는 토론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토론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존 존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스티펜 미오치치는 지금 말도 막 더듬고 은간우하고 싸우고 나서 지금 내구도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정신 아니에요. 아마 도박사들도 존 존스가 이기는 걸로 많이 배당을 한 걸로 제가 알아요. 너무 노쇠했고 은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인 학대야, 노인 학대. 대부분의 이 쇼비즈니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격투기나 뭐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나쁜 사람인 척을 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존 존스 이 사람은 과거에 뭐 약물 문제도 있었고 민간인 폭행 문제도 있었고 뭐 별 사건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쎄한 건 카메라 앞에서 착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코너 맥그리거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엄청 막 나쁜 사람인 척 하잖아요. 아무래도 쇼비즈니스니까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카메라 앞에서 나쁜 척하고 실제로 뭐 경기를 하고 나면 리스펙을 표해준다던가, 카메라 뒤에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거나 뭐 조금 개인적인 실수를 하거나 뭐 나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바뀌는데, 존 존스는 카메라 앞에서 착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싸울 때 보면 상대의 수명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선수 생명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돌려차기로 분명히 갈비뼈 최소 골절이거든요. 폐 찔렀을 수도 있어요. 푹 들어갔잖아. 그래갖고 상대가 쓰러졌는데 추가타를 기어이 가서 꽂습니다. 자기 발에 느낌이 왔을 거라고. 존 존스는 이런 동업자 정신이 없는 무브먼트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 나는 얘 좀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사이코가 정신이란 뜻이고 패스가 병이란 뜻이죠. 패서러지 하면 그래서 병리학이고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 파이트들이 과거에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한물이 간 사람을 재물 삼아가지고 자신의 지위에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낭만이나 공명정대함, 정직함, 올바름 이런 것과 좀 많이 멀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이 나이 되면 잘못 펀치 들어가면 맞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깽값을 많이 받았으니 뭐 상관은 없다만, 그냥 너무 뻔히 보이는 스크립트. 존 존스라는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상 스크립트죠. 아스피날하고 싸우면 굉장히 이기기 힘들 거예요. 아스피날이 존 존스보다 더 큽니다. 존 존스는 헤비급으로 오기 위해서 몸을 키워야 되는 사람이고 아스피날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싸움을 피하도록 하면서 얘가 계속 은퇴하지도 않고 챔피언으로 있게 하는 상황 자체가 이거라는 증거죠. 저는 이런 이벤트 한 20대 중반 지나고 나서 라이브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전 10시에 한다고 제가 밤새 일하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오후 2시 반에 보니까 그제서야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전부 다 광고 같은 거 넣고 우리 사이의 주의를 붙잡아 누는 쇼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싸우지 말라고요. 존 존스가 이기든 지든 이 쇼 비즈니스의 속성 자체가 이렇구나.
존 존스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놀리는 것도 병신이에요. 그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관조하라고, 이 상황 자체를. 사람들이 지금 집중력을 어떠한 이벤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지금 주고 있는지, 이런 비즈니스가 지금 제이크 폴 뒤에 있고 요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나 한번 보자. 기존 사업자인 게토레이는 고객이 있죠. 근데 프라임은 그 10대, 20대 남자 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팬. 이 팬덤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이게 얼마나 지속되지? 아, 이 정도 규모의 파이트는 요 정도를 버는구나. 그리고 시청자 수는 6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최대 동시 시청자 수는 6,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튼 6천만 명이 본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본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제발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언론이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는 NPC가 되지 말고 제발 좀 인간답게 스스로 생각합시다. 이 이벤트가 엄청난 호응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남자들이 볼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 시리즈 보세요. 멋있는 남자 캐릭터가 없어요. 맨날 트라우마 있고 우울한 과거 있고 찌질하고 뭔가 좀 모자라고 남자 주인공이 막 허우적댈 때 여자가 와가지고 막 다 때려 눕히고 족같아서 볼 게 없으니까 야,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구나. 사업하는 사람이면 이런 흐름을 나는 한국에서 어떻게 현금화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있으면 한 번씩 살펴볼 부분들 제가 정리해가지고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